불안함을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경기가 살짝 안 좋은 것과 금리를 인하라는 것 어느 게 더 좋냐 해서 저는 금리 인하라는 게 훨씬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가 열렸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전략적으로 투자할 시기, 최고의 투자 전략, 최적의 타이밍, 슈퍼개미와 함께하세요. 이세무사의 단기 매매, 홍세무사의 바닥잡기 매매법 특별 강연 8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표님. 연정씨 왔어요. 휴가 잘 보내셨어요? 저희 뭐 이제 유튜브 특성상 저희가 뭐 휴가를 간다 뭐 이렇게 안내를 원래 잘 안 해드려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목, 금, 토, 일, 월 어제까지 5일 동안 저희 회사 전체 휴가였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까운 데 좀 잠깐 나갔다 오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하는 날보다 더 열심히 일했네요. 어제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브이람 촬영이 약속되어 있어갖고 어제 저녁에 브이람 촬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같이 학교 다녔던 원우님들하고 이렇게 좀 강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휴가 때도 주식을 하는 날은 주식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은 제가 혼자 주식은 이렇게 하면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름휴가는 일단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을 텐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자, 오늘 바로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휴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마감 방송을 못했는데요. 어제 거래소가 1.5%가 빠졌고요. 오늘도 또 0.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5, 0.8에서 거의 뭐 한 2.34% 정도가 빠졌고요. 차트상으로는 계속 언급드리는 7월 31일과 8월 1일 도대체 그 이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7월 31일까지는 정말 3316 근처 코앞까지 갔던 그 고점 3288포인트까지 찍었다가 7월 31일 다음날인 8월 1일날 저점을 3110까지 찍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100과 3300 넓게 잡아서 3100과 3300의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박스의 저점을 향해서 지금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코스닥도 어제 2%, 오늘 1.26%에서 비슷하다기보다는 하락률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심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 제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됐니? 보시면 별로 안 빠졌어요. 제가 휴가였던 지난주 목요일 또는 어제 별로 안 빠진 차트를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니케이는 오늘 뭐 0.3% 빠졌지만 우리 증시 광복절 휴일이었던 금요일날 일본 증시 1.7% 올랐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 일본 증시 0.77% 올랐고요. 대만 가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만 가건도 우리가 쉬었던 금요일날 올랐었고 우리가 빠졌던 월요일날 또 0.6%가 오르면서 대만 가건은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계속 8월달 내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 상해 증시를 보면 중국 상해 증시도 지금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하고 8월달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대만 증시, 일본 증시는 모두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중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10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해서 가고 있고, 우리 증시만 지금 현재 8월 달에 좀 늪에 빠진 것처럼 아쉽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분차트를 보시면 급락하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 V자형 반등이 나왔던 강한 기세가 오늘 뭐 국회 기재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설마 50억 원안 유지 발표나나 뭐 기대가 나왔다가 국회의원의 질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도대체 무슨 상황을 언제까지 볼 건지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론이라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1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이 주식시장에 대한 변덕스러운 정책, 이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는 거라면 주식시장 상황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역사적 신고가, 대만 역사적 신고가, 우리나라와 다 라이벌인 나라이면서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예요.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이라면 말도 안 되죠. 일본, 중국은 관세 협상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관세 때문이다? 그러면 대만하고 일본은 왜?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우리나라만 8월 달에 신고가를 못 뚫는 이유가 분명히 내부적인, 국내적인 문제에 있고,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50원 원화 유지로 결과는 나올 텐데 이제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경기 지표가 살짝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시거나 또는 불안함을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살짝 안 좋은 것과 금리 인하라는 것 어느 게 더 좋냐 해서 저는 금리 인하라는 게 훨씬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니 식당도 둘씩밖에 못 가고 뭐 상점도 막 10시에 끝나고 2명이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심지어 공장들은 막 셧다운하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근데 왜 주식은 맨날 올라?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맨날 올랐을까요?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보다는 금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대가 곧 열린다라는 거, 그거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저는 오히려 경기 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뭐 하등에 문제 없다,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런데 다만 물가 지표가 불안하게 높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지표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경기 지표는 살짝 안 좋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좀 확정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제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중인가 약간 물음표.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3자회담이 가능한지, 3자회담이 되었을 때 정전 나아가서 종전까지 가능한지, 그럼 그거는 주식시장 호재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종전 호재다. 왜냐면 전쟁이 악재였으니까. 금리 인하 호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세제 개편안 원안 복귀 호재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딱 보합 마감 7만원 보합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1% 하락 마감했고, 오늘 다행스러운 건 현대차와 기아차가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락률이 꽤 컸는데, 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게 바로 조방원이죠. HD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원. 조방원이 무너지면 우리 시장 끝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방원이 그렇다고 막 무너진 것도 아니고 빠지더라도 서서히 빠지겠죠. 잘 버티다가 좀 빠지고. 근데 그러는 동안 키 맞추기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안 오른 업종인 자동차, 현대차, 기아, 또는 2차전지, 포스코피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또는 IT,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 한온 시스템, 자동차, 클래프톤 게임주, CS윈드 신재생, 현대모비스 자동차, 넷마블 게임주,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LNF 2차전지. 지금 말씀드린 공통점이 뭐죠? 여태까지 잘 안 올랐던 차트들이죠? 안 올랐던 애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지주회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오늘 빠졌고 지수가 빠졌지만, 만약에 순환매가 확실히 돈다면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IT 이쪽으로 순환매가 확실히 돈다면 지수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일단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2위인데요. 빠지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래는 아니고요. SNC스는 오늘 신규 상장 첫날 종목이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빠지면서 거래, 한국전력도 빠지면서 거래가 나와서 오늘은 펩트론도 빠지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 업종이 좋았어, 이 종목이 좋았어라는 거를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등락 현황을 볼게요. 등락 현황에서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사마네트웍스, 펜엔터 이런 종목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SM, 스튜디오 드래곤 8% 올랐고요.
판타지오, CJ ENM까지, 그 무거운 CJ ENM까지.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중국발 호재가 나왔어요. 뭐 드라마 할당제에서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 쪽으로 호재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은 바로 엔터주가 아니었나? NEW도 올랐네요. NEW. 그래서 엔터주가 오늘 그나마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 업종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조정을 받고 못 올랐던 애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속됐고,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 전체 탑다운 분석상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이틀 조정받았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가 도래되고 있고, 그동안 악재로 작용을 분명히 했던 세제 개편하는 상황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국내 여론이더라도 또는 주식시장 상황이더라도 이거는 뭐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전이 과연 호재냐 악재냐 해서 저는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근처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몽당연필님 지방 강연회, 그리고 서울에서 제 단기 매매 강연회가 홍세무사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